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 거야. 저게 뭐지? 아, 내 눈! 아, 내 눈! 아, 누기 후련했냐? 새끼들아. What the f*** is that? 서울 호남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는 목포행 고속버스입니다. 이번에는 우등 고속이 아니고 일반 고속인데 최대 45명 탑승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우등 고속보다 더 많이 탑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여 좌석 33이었을 정도로 적은 사람만 이용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서울 호남에서는 9명인가 10명만 탔습니다. 물론 주중이라 그럴 수 있지만 휴일에도 이만큼의 인원 정도만 보여준다면 서울 호남발 10시 차량에 타는 사람들이 요일을 안 가리고 원래 적은 것 같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오전 10시가 되어 출발하는 고속버스는 가장 먼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반포 IC로 이동합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5분에 경부고속도로 반포 IC입니다.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여기는 너무 많은 차량들로 인해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한남동 쪽에서부터 버스 전용 차로가 시작되기 때문에 반포 IC에서부터 바로 버스 전용 차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전용 차로로 옮겨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수원 부근에 정체가 있고 작업 중이란 전광판 메시지를 보고 서울요금소를 통과합니다. 버스 전용차로 구간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버스는 정체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겠지만 승용차나 트럭 입장에서는 꽤 답답하게 되었습니다. 정체는 신갈분기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진입로도 꼼짝없이 정체에 갇힌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요금소, 신갈분기점 등을 지난 후에 만나는 기흥휴게소입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타고 가다가 기흥휴게소에서 휴식한 일은 없어서 이용한 경험은 없지만 여기에는 엄청 많은 전세버스들이 주차되어 있네요. 전세버스들이 애용하는 휴게소인가요? 오산 IC를 지납니다. 2km 앞에서 주중버스 전용차로 시행 구간이 종료됩니다. 안성시로 들어설 시점에서 고속도로 상황, 회도까지 소통 워달로 표시되고 대소나 서평택 방향에 약간의 서행이 이어진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나는 망향휴게소는 조금 전에 봤던 기흥휴게소와 비교했을 때 버스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천안분기점에 닿습니다. 천안분기점에서는 논산 천안고속도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노선 또한 호남지방으로 들어가는 노선인데 서울에서 출발해 호남지방으로 가는 버스라면 꼭 거치게 되는 그런 고속도로인 것 같죠? 천안분기점을 지나는 중에 본 풍경, 취재 나간 날 기준으로 눈이 내린 지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아직 눈이 덜 녹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폭설로 고생했는데 또 눈이 너무 많이 내린다면 한바탕 눈과의 씨름이 시작될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저는 눈은 좋은데 눈 때문에 발이 묶이는 건 좀 안 좋더라고요. 참, 그러고 보니 논산 천안고속도로에 들어왔는데 그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죠? 안 돼. 맞이합시다. 그 차량 정체를. 답답하네 진짜. 남풍새 IC 2달 전 구간은 어쩐 일인지 반대편에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 이 방향에서도 정체를 만날 당시의 제 입장에서는 뭔가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꽉꽉 막힌 도로 안에 있는 그 느낌, 여러분 아시죠? 이윽고 정체 구간을 만났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266km 구간쯤이었습니다. 차량 터널 입구 전쯤부터 시작되는 정체 중에 자잘한 사고라도 꽤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견인차도 어딘가에서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 부근에 중대사고 발생 지점이라는 표시판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다발 지점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사고 조심 구간인 건 명백해 보입니다. 차량터널 입구까지 왔습니다. 전방 주시와 추돌 주의 간판이 조심 운전에 대한 상기를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 역시 사고가 발생할 걸 대비한 건지 견인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터널에 들어가면 이 소리가 들리죠? 사이렌과 함께하는 차량 터널을 다 지났고 소통도 원활로 돌아섰고 이제 고속버스는 충남 공주시로 들어섭니다. 이 시점에서 정안IC까지 2km 남았습니다. (11시 23분) 정안 알밤 휴게소에 들어섰습니다. 천일고속 프리미엄 고속버스도 바로 앞서서 정안 알밤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완전 다른 버스였지만 바로 옆에 붙어서 주차를 하게 됐네요. 서울 호남에서 9명인가 10명 정도만 태우고 출발했지만 정안 알밤 휴게소에서 13명 탑승이 되었습니다. 다른 노선을 통해서 정안 알밤 휴게소까지 탔다가 이 버스로 환승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Oh shit. Here we go again. 그거 이상한데? 11시 39분 다시 목적지로 가기 위해 정안 알밤 휴게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뭔가 평소답지 않게 휴게소에서 나오자마자 정체 구간을 만났습니다. 바로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좀 봤는데 정안IC와 북공주 분기점 사이에서 작업이 있었고 또 정체가 있다는 표시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도 되게 짧게만 정체가 있었기 때문에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체 구간을 벗어날 즈음에 어디서 어떤 작업하고 있는가를 좀 보지 못했는데 이거 뭐 유령 정체라도 있었는지 조금 의심도 됐습니다. 북공주 분기점에 다다릅니다. 공주 IC로 진출이 가능한 지점이고 대전 유성 분기점 방향 이용도 북공주 분기점 이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음 공주 분기점에서는 논산 방향 도로에서 당진 방향 진출만 가능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공주 분기점에서 고속버스는 당진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서울 호남 군산 고속버스 노선도 이 지점에서 고속도로를 바꿔 타기도 하죠. 당진 대전 고속도로로 합류하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 서천 공주 고속도로와 만나는 서공주 분기점을 만나게 됩니다. 서천 공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청양 구여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서천 공주 고속도로로 들어간 시점에서 청양까지 15km, 서천까지 60km 남았습니다. 아직 최종 목적지인 목포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만나는 곳은 서공주 IC입니다. 그나저나 논산 천안 고속도로에서 봤던 그 교통량과 비교했을 때 많이 조용한 편이네요. 교통량이 많지 않을 게 예상이라도 된 건지 정식 휴게소가 아니고 임시 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곳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청양 주차장인데 얼핏 봐도 주차 가능 대수가 별로 많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대형 버스는 23km 전방의 정규 휴게소를 이용해달라는 안내판도 설치해둘 정도였습니다. 부여 인근을 지날 시점에 도착 안내 정보가 잠깐 표시되었는데요. 남은 거리 182km, 목포 도착은 14시 3분으로 예상됩니다. 2시간 가까이 남아있네요. 서천군에 들어섰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도 여전히 충청남도이니까요. 이제 동서천 분기점에 다다릅니다. 초록색 띠 따라 서해안고속도로 군산 목포 방향으로 진출합니다. 어디에서 출발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금호고속 직행과 만납니다. 금강대교를 지나며 서천에서 벗어나 이제 전북 군산으로 접어듭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군산 IC입니다. 군산 휴게소는 여기서 5km 남아있네요. 군산 IC와 군산 휴게소를 지나고 나서는 동군산 IC를 만납니다. 대하면을 가야 한다면 조금 전에 군산 IC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곳 동군산 IC에서 나가야 대하면과 바로 연결됩니다. 군산에 소재한 IC이지만 26번 국도를 짧게 이용해도 익산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석임제 IC까지 12km, 목포까지 137km 남았습니다. 와, 이쯤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오죠. 제가 직접 체감해보니 아주 장거리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 서해안고속도로가 딱히 위험한 커브도 없고 제한속도도 110km일 만큼 좋은 선형을 보여주긴 하지만 도로 표면 상태가 별로인 곳들이 좀 보이네요. 하필 지금 지나는 데는 연약지방 구간이라 요철도 있습니다. 이제 부안군을 지나네요. 그래도 거리는 한참 남았죠. 앞에 간판이 하나 있는데 남은 거리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목포까지 101km. 아, 이거 정말 장거리가 많네요. 이제 고창군입니다. 그래도 아직 전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창 IC를 지나면 얼마 안 가 고창 담양고속도로와 만나는 고창 분기점을 지납니다. 고창 분기점을 지나고 나서 영광 IC 간판이 보입니다. 이제 전라남도에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갈 길 멀었다는 느낌만 들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리를 지나고 나서 정말 전라남도 영광군을 알리는 간판이 보이고 이제 전라남도로 입성합니다. 여기에서 약 200m 앞에 영광 IC가 위치합니다. 다시 한번 간판이 나왔는데 이제 남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니 한평까지 14km, 목포까지 48km입니다. 이제 겨우 수십 분이면 목포에 닿을 것 같습니다. 목포까지 44km 남은 시점에서 한평군에 들어섰습니다. 한평 IC까지 앞으로 4에서 5분 정도 남은 지점입니다. 한평 분기점에서는 무안 광주고속도로와 만납니다. 무안 광주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무안공항 바로 앞으로 연결됩니다. 무안공항 바로 앞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현재 있고 앞으로 또 다른 교통수단이 무안공항을 경유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안공항 연결교통편 활성화가 따로 없습니다. 무안읍으로 연결되는 무안 IC인데 조금만 동쪽으로 가면 엄나초등학교라고 하는 한평군 소재 학교가 있고 거기서 더 동쪽으로 가면 한평군 학교면에 소재하는 호남선 한평역도 있습니다. 일로 IC까지 16km, 목포 IC까지 22km 남았습니다. 앞으로 11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로 IC까지 2.5km 남은 지점에서 전방 2km 톨게이트 안내가 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본선 요금 정산은 목포 요금소에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군사 방향에서 와서 일로 IC에서 나가더라도 따로 일로 IC에서 요금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중림분기점에서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이 끝나며 고속도로에서 벗어납니다. 그래도 이 이후로 고속도로급 도로 환경을 볼 수 있고 제한속도는 90km가 됩니다. 목포 IC에 왔습니다. 사실 여기 목포 IC가 무안군이긴 했어도 여기서 나가면 바로 목포시 대양동과 연결됩니다. 목포 시내로 들어오고 나서 한 교차로 앞에 왔는데 바로 위에 호남선 교량이 있네요. 때만 잘 맞아떨어진다면 여기서 호남선 기차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가 터미널 사거리네요. 조금씩 목포 종합버스 터미널의 모습도 보이고 길고 길었던 서울 호남 목포 간의 여정도 끝납니다. 터미널에 들어서니 해남과 신안 공영버스도 보이네요. 자, 여기가 바로 목포 종합버스 터미널의 뒤편쯤 되겠네요. 뭐 여기는 뭐 박차장 바로 앞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제 바로 뒤에 이렇게 담장이 쳐져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박차장 공간에다가 침범을 한 건 아닙니다. 오늘 이곳 터미널에 오후 2시 되어서 내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소요시간 4시간에 이용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남풍새 쪽이라든가 남풍새 말고도 이제 찬영터널 쪽에서의 정체만 아니었으면은 3시간 50분, 3시간 55분 소요가 또 딱 떨어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이제 오후 2시에 목포 터미널에 잘 도착했고,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 되겠죠. SRT, KTX, 그리고 고속버스, 서울, 호남, 목포 이 두 개 간의 이 구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서울, 호남, 목포 노선의 어떤 기본적인 정보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번 시간 이용한 서울, 호남, 목포 노선은 일주일 내내 하루 1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고속 23,100원, 우등 고속 34,200원, 프리미엄 44,400원, 시니어 우등 37,600원, 시니어 프리미엄 48,800원. 이 중 프리미엄은 주중 요금 할인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서울 호남에서는 6시부터 23시 55분까지, 목포에서는 5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있으며 평상시 배차 간격은 1시간에서 2시간, 소요시간은 정치 없으면 3시간 50분입니다. 이러한 운행 형태는 지금부터 알아보는 KTX나 SRT 운행시간 및 운행 횟수에 비하면 부분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SRT는 특정 요일 증차 없이 하루 운행 횟수 9회, 수서역에서 5시 8분부터 21시 8분, 목포역에서 6시 25분부터 22시 25분까지 있습니다. 수서 목포 간 소요시간은 651열차 기준 최소 2시간 20분에서 664열차 기준 최대 2시간 42분까지 조금 다양하고, 전체적인 배차 간격은 최소 55분, 최대 3시간으로 극단적인 편도 있습니다. 요금은 일반실 45,600원에서 45,800원, 특실 66,700원에서 66,900원. 다음으로 KTX는 서대전이나 김제, 장성 경유를 제외 실질적인 매일 열차를 포함해 하행 매일 16회, 상행 매일 16회, 월화수목 1회 운행 중입니다. 용산역에서는 5시 10분부터 21시 21분, 목포역에서는 5시 23분부터 21시 52분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인 배차 간격은 매일 열차 기준 최소 37분, 최대 1시간 57분으로 그래도 SRT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요금은 일반실 52,800원, 특실 73,900원, 용산 목포 간 소요시간은 417열차 기준 최소 2시간 20분, 430열차 기준 최대 2시간 47분까지 조금 다양합니다. 고속버스 소요시간이 4시간 가까이인데 KTX나 SRT는 모두 2시간대로 고속버스가 불리, 고속버스 운행 횟수는 KTX에 비해 불리하고 SRT에 비해 유리, 첫차 시간은 KTX에 비해 확실히 불리하며 SRT와 비교하면 목포발 한정으로 조금 유리해 보일 것 같지만, 목포발 SRT 첫차가 8시 53분에 수서역에 도착, 목포발 고속버스 첫차가 9시 20분쯤에 도착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수서발과 서울 호남발 첫차를 비교해도 수서발이 더 유리합니다. 막차는 우선 서울 호남 목포 단일 노선만 놓고 봤을 때 서울 쪽은 KTX와 SRT 모두 21시대에 출발하는 게 막차인데, 고속버스는 23시 55분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목포 쪽에서는 KTX 21시 52분, SRT 22시 25분인데 고속버스는 20시 30분 막차로 불리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했지만 서울 호남 목포 단일 노선 기준이었는데, 여기서 다른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노선을 이용해 서울과 목포를 오가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여기서 서울 호남 광주 노선과 광주 목포 간 시외버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차 간격 최소 5분도 보이는 서울 호남 광주 노선은 서울 호남에서 막차가 월요일에서 목요일 오전 1시, 금요일에서 일요일 막차 오전 2시, 광주에서 막차는 월요일에서 목요일 0시 45분, 금요일 오전 1시, 토요일 1시 30분이며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때는 사실상 막차 없는 24시간 운행입니다. 보통 정체 없으면 소요시간 3시간 20분 혹은 30분 내외입니다. 광주 목포 간 시외버스, 무안, 한평, 나주 등을 경유해서 가는 차량도 있지만 여기서는 남항만 경유하거나 직통 운행하는 차량 위주로 볼 때 목포에서 6시부터 22시 35분까지, 광주에서 6시부터 22시 40분까지 있고 최소 10분, 최대 1시간 간격 운행 중 정치 없으면 직통은 1시간 내외 소요됩니다. 순 이동 시간은 4시간을 훌쩍 넘기지만 서울 호남 광주와 광주 목포를 활용한 방법은 서울 호남 목포 노선의 막차가 떠나고 났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데요. 목포 출발은 목포발 광주행 22시 35분 막차를 이용해 광주에 도착하고 나서 광주발 서울 호남행 0시차로 연결돼 센트럴 시티 터미널에 3시 20분경에 도착, 서울 호남 출발은 오전 1시나 오전 2시에 출발해 광주에 도착하고 나서 광주발 목포행 6시 첫차로 연결됩니다. 오전 1시 출발차를 이용한다면 광주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40분 정도로 길어지는 것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목포에는 7시경에 도착합니다. 이 두 방법 모두 고속열차 막차가 떠나고 난 이후 시간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 이동이 보장된다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목포 출발은 SRT 막차 시간과 10분밖에 차이 나지 않고 서울 도착 시간도 SRT가 수서에 도착하는 시각인 0시 54분에 비해 2시간 26분가량이나 차이 나서 목포에서의 일정을 SRT 막차 시간에 맞게 끝내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SRT를 탈 목적에 맞춰서 간다면 목포, 광주, 서울, 호남 순으로 가는 버스 환승 방법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목포발 광주행 심야차가 23시까지 연장되기라도 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여지는 있으나 과연 목포에서 23시에 광주까지 이동할 사람이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SRT 현재 요금이 일반실 최소 45,600원이고 KTX 현재 요금이 일반실 52,800원인데요. 이는 광주 송정 목포 구간을 기존선 이용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KTX 운임 계산 방식을 보면 일반실 기본 운임 8,400원에 고속선은 50km까지 기준으로 킬로미터당 164.41원, 기존선은 80km까지 기준으로 킬로미터당 112.12원입니다. 지금의 호남고속선은 완전 개통된 것이 아니고 광주 송정 목포 간 호남고속선 2단계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에 대한 면에 있어서는 차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호남고속선 2단계는 2017년 11월에 결정된 무안공항 경유로 인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소요시간 단축은 없을 것인데 호남고속선 2단계 구간 경유로 인해 운임 계산 방식도 달라지면서 사실상 요금 인상만 이루어질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오픈레일웨이 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서해 근처에 무안공항까지 깊숙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로로 인한 것에서 비롯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호남고속선 2단계 구간은 2023년 1월 기준 공정률 20%이고 무안공항역과 함께 44.1km에 이르는 2단계 구간은 2025년에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2단계 구간에 대한 KTX 요금을 계산해보면 7,250.481원이 예상되고 고막원에서 임성리까지의 호남 기존선 33.1km 구간 요금은 3,711.172원이 되니까 10의 이하를 제외하면 고막원 임성리 구간은 3,500원 정도 차이 날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의 용산 목포 KTX 일반실 요금은 현재 체계에서 운임 조정을 크게 건들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요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정된 경로도 현재의 무안공항 경유안과 달랐으면서 많은 시간이라도 단축시켰으면 고속선 경유로 인해 요금이 인상되었어도 그래도 소요시간 경쟁력은 강화할 수 있었겠지만 고작 2분 단축이라 쓸모없고 결과적으로 수서 목포나 용산 목포 간 고속열차 요금은 고속버스와 격차만 더 벌어지면서 경쟁력 강화 성격과 멀어진 셈이 될 수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목포를 오갈 사람이 미래의 고속열차를 이용할 때 소요시간은 전과 다르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요금만 더 부담하게 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 나중에 공개할 예정인 광주 목포편에서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호남 목포 이외에도 동서울 목포 해남 노선이 있습니다. 고속버스는 12회 운행 중이나 동서울 목포 해남 노선은 하루에 단 한 번 또는 두 번만 볼 수 있는 관계로 버스가 운행되는 시간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한 서울 호남 목포 노선 이용이 추천됩니다. 서울 호남 목포 노선보다 8km가량 더 길어 소요시간은 4시간 12분 내외이며 요금은 시외우등 36,200원입니다. 그리고 목포 종합버스터미널로 가는 버스는 아니지만 서울, 호남, 무안, 남학, 진도 시외버스 노선도 월요일에서 목요일 1회, 금요일에서 일요일 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청 바로 앞에 남학정류소에 버스가 정차하고 목포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남학정류소까지는 자동차로 5km가 안 되는 거리로 가까운 편입니다. 서울 호남에서는 7시 55분이나 15시 30분, 남학에서는 8시 55분이나 15시 55분에 이용할 수 있어 서울 호남 목포 노선이 운행되는 시간과 전혀 맞지를 않거나 출발 시간 차이가 심하지 않는 이상 서울 호남 무안 남학 진도 노선을 이용할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목포, 광주, 서울 호남 버스 환승 방법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광주 목포 간 시외버스가 있었죠. 광주 송정 목포 간 철도의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 광주 목포 간 시외버스의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 둘을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좀 더 좋을까요? 광주 목포 간 시외버스는 따로 다른 에피소드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